네,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글을 좀 못 올렸는데 오늘부터 좀 한가해져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주식 그 수식 교육, 예스트레이더 수식 교육 그 일단 기본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죠. 네 번째인데 원래 이걸 제일 먼저 써야 되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분들만 들으세요. 다른 분들 들어봐야 잘 이해를 못해. 또 또는 예스트레이더로 매매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지표를 만드시는 분들도 참조를 좀 하세요. 가장 큰 실수인데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. 이제 오늘 알려드릴게요. 뭐, 뭐 복잡하게 안 알려드리고 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알려드릴 거예요. 복잡하게 해봐야지 뭐 그거 알아서 뭐해, 그죠? 예전에 교육할 때 그때는 되게 얄미웠어요. 어떤 회원이 있었냐면 뭐 이렇게 쫙 가르쳐 주잖아요, 좋은 거. 그러면 댓글이었는데, 이제 그때는 채팅으로 했으니까, 채팅창에 뭐라고 뜨냐면, 그거 알면 돈 벌어요? 그래요. 뭐 딱 알려주잖아요. 그거 알면 돈 벌어요? 질문이 딱 그거예요.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. 깐죽거리는 거야, 뭐야? 그런데,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. 알면 돈 벌어요. 그죠? 그리고 저번 주에도, 그, 수식 공부 열심히 하신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, 그런 사람은 제가 도와주고 싶어. 뭘 도와주고 싶냐면,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잖아.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두가 되게 간단한데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일단 볼게요. 자, 보기 전에 저기 지금 시황 한번 봅시다.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개 지표를 올려드린 건데 조만간 차트 쉐어에도 올릴게요. 자,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이에요. 이 곡선 아래로 이거 뺄게요. 이거 헷갈리는데 이것도 나중에 꼭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. 추세 입행이라는 건데 일단 뺄게요. 이게 곡선이죠. 곡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위험하다. 그죠? 곡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폭락이 나온다. 실제로 폭락이 나왔죠.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수식 교육해야 되는데 보여드린 이유가 코스피고 코스닥이죠. 어때요? 코스피는 곡선을 못 넘어가고 있죠. 어제 같은 날 실제로는 20포인트 하는데 20포인트 하락이 아니에요. 실제로 20포인트 떠가지고 20포인트 내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장중 체감은 40포인트 하락이었어요. 어때요? 곡선이 못 돌아가죠. 재미난 건 코스피는 지금 현재 단기 5일 변곡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. 내일이 결정되는 날이에요. 내일 만약 이 곡선을 못 올리면 밑으로 한번 추적 빠집니다. 또 한번. 자,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? 좀 더 먼저 빠지기 시작했죠.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. 그리고 27일 날, 8월 26일 정확하게 곡선을 올라타는 게 보이죠. 곡선이 뭔데? 요거. 그리고 추세 이평도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타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8월 26일 이후로는 코스피 공략보다는 코스닥 공략이 더 쉬웠다는 거지. 추세 이평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보여. 선으로 된 건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. 사각으로 된 건 사각으로 하라는 거예요. 이렇게 보면 얘가 막아버리죠. 못 올라가게. 그러니까 어제 돌렸어야 되는데 못 돌린 거예요. 그리고 보면 382618을 훼손했을 때는 고점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습니다.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올린다는 건 아니에요. 밀린다는 건 아니에요. 요거는 그냥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또는 하루 전날 장이 끝나면 꼭 한 번씩은 보세요.
보는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. 그래서 내 전략을 새로 짜는 거예요. 아, 곡선 위에서 얘가 빨갛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물려도 조금 가져갈 만하다. 근데 일단 내려오게,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일단 전량 털고 다시 움직임 바뀔 때 들어가자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그거 할 게 아니라 이거죠. 시스템 설계 시 유의사항. 제가 설계 시라고 그랬어요. 이게 뭔 말이냐면 아예 초장부터 이거는 유의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예스 랭귀지 교육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고 애매하게 말을 써놨어. 그냥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. 차트를 만들 때 또는 시스템 만들 때 타 종목 쓰시는 분들 많죠. 타주기 종목. 그러니까 1분에서 5분 가져올 때 타 종목을 해서 데이터 2 해가지고 타 종목 가져오시는 분들 많죠. 시스템 만들 때.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잘못 나옵니다. 시스템 맵에서는 타주기 타 종목 쓰면 안 돼요. 그런 건 괜찮아요. 같은 예를 들어서 아주 민감하게 변하지 않는 지난 데이터를 끝 시점에서 갖고 오는 건 괜찮아요. 예를 들면 뭐 일본 거래 시 뭐 외국인 뭐 거래량 참조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. 근데 1분에서 뭐 5분을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시뮬레이션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. 근데 그건 안 돼. 두 번째, 틱 차트는 뭘 해도 쓰면 안 돼. 틱 차트는 장중 내가 손매매할 때 쓰겠다? 그래도 안 돼, 틱 차트는. 틱 차트의 장점은 움직임이 굉장히 잘 보여요. 근데 실매매에서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. 특히나 요즘 선물하시는 분들,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틱 차트는 지나고 나면 그럴싸한데 실시간으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못 따라와요, 시스템이. 나 시스템 매매 안 하는데? 그래도 지표 보고 할 건데? 그래도 안 돼요.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 없잖아.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. 자, 왜 안 되는지 볼게요, 일단. 뭐, 어쩌고 말이 많은데,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시스템 매매선 쓰면 안 된다. 이게 뭐냐면, 특히 예스 같은 경우는, 핵심이 이거예요. 뭐, 길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뭔 뜻하는지. 핵심은 이거예요. 데이터 도달 시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에요. 1분에서 5분을 가져오게 되면 5분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5분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가로 들어간다든가 하면 얘가 데이터가 틀리게 돼요. 다음에 조회했을 때랑 매매 시스템 자체가 틀리게 돼요. 여기 써있죠. 차트를 재조하게 될 때 발생했던 매매 신호가 사라질 수도 있다. 매매 신호가 새롭게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죠. 할 수도 있다죠. 아닐 수도 있고. 근데 보통 시스템을 만들 때 지난 과거 데이터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꽂혀버린다고. 그리고 동일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은 예스트레이더 하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증권사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. 매매 시스템을 만들면. 왜 그러냐면 서버가 다 틀리기 때문에. 데이터 처리 시간 똑같은 로직을 돌리더라도 현대선물에서 하고 뭐 NH트레이드하고 서로 다르게 나와요. 그러니까 내가 정한 증권사를 정했으면 거기서만 돌리는 거예요. 내가 여러 개를 돌리겠다? 그럼 다 다르게 나와요.
그리고 기껏 해결책으로 얘기한 게 이거죠.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매매 시간 주기를 길게 함으로써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. 줄일 수 있다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게 아니죠. 근데 시스템 매매한 특히나 자동 매매에서는 하나의 변수가 정확하게 뭐에서 틀리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타 종목 참조를 빼버리는 겁니다. 이해하시겠어요? 매뉴얼 찾아보면 막 길게 나오는데 그거 알 필요 없어요. 그냥 안 써야 돼요, 이건. 자, 두 번째. 이것도 대표적인 건데 틱 차트 갖고 하면 절대로 안 돼. 뭘 해도 안 돼. 차트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지표를 틱 차트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. 여기 나와 있죠. 틱 차트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 발생한 매매 신호하고 재조회 시 발생된 매매 신호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. 실전에서 못 쓴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뭐 어떤 전문가가 뭐 틱 차트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하면 그건 양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안 맞아요. 제가 해봐서 알아. 이거는 몇 년 전에 7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절대로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 때 유의사항이라고 있잖아요. 그리고 시스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시행착오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. 굳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돼 하는 그런 시행착오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참조 안 만들고 틱차트만 안 쓰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. 여기 나오죠. 재접속, 재조회 시 매매 신호 변경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일치 시 사용자가 직접 수동 주문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자동 매매 그죠?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저도 이거 아는데 시간 꽤 걸렸어요.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좀 실력이 딸리다 보니까 타 종목을 가져오는 게 맞아요. 실제로는 타 종목 다른 주기의 것들을 가져와서 하는 게 맞는데 타 종목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특히 틱 차트 같은 경우 지난 거를 보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. 틱 차트가 실제로 그래요. 잘 맞는 것처럼 보여. 지난 차트로 보면. 근데 실시간으로 안 맞아요. 절대로 안 맞아. 이거 아는데 저도 1년 넘게 걸렸어. 분명히 저기서 매매 신호 나왔는데 좀 이따 켜보면 안 나와. 그러니까 쓸 때는 제가 시스템 교육하면서 특히 이번 시간 같은 거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 만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지표를 만들거나 어떤 기법을 배울 때 틱 차트를 쓰는 기법이라든가 그거는 양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조 지표는 뭐 순매매 할 때는 뭐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 정도 아셔야 돼요. 특히나 타 종목을 가져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조지표 갖고 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꼭 생기는데 저는 이제 보조지표 거의 안 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RSI가 이제 보조지표에서는 꽤 괜찮은 편인데 전 쓰지는 않는데 어떤 전문가님이 돈도 많이 받아 뭐 1200? 1200을 받고 가르치는데 컴플레인이 없대 자기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. 근데 그거는 어폐가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본
5분, 15분, 30분, 60분 각각 RSI가 아니라 RSI 예를 들면 뭐 MACD가 됐건 뭐 RSI가 됐건 뭐 하여튼 본인 그 모든 전문가들이 자기만의 이제 지표를 만들죠. 조금 특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. 그러면 그 모든 분봉이 일치할 때 진입을 해라 라고 가르쳐줘요.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모든 뭐 60분, 30분, 15분, 5분, 10분이 전부 양봉이 뜰 때 뭐 빨간색을 뜰 때 진입해라 했는데 그게 장중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를 들어 15분을 예를 들게요. 15분이 분명히 양봉이었어. 그래서 진입을 했어. 근데 음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. 내가 진입을 했어. 빨간색인 거 보고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진입을 했어. 근데 파란색으로 바뀌었어. 손절 나오죠.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기 뭐야 컴플레인이 왜 없냐면 시간이 지나서 복귀를 해보면 그 자리는 진입할 자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. 왜? 다 빨간색에 들어갔는데 시간 지나니까 파란색 바뀌었잖아. 근데 잘 생각해봐요. 15분 한 개 캔들의 크기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. 위험한 거죠, 굉장히. 그래서 제가 1분에서 모든 분봉들을 다 따로 계산하는 이유가 1분에서 하게 되면 그런 슬리피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. 물론 가다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죠. 그럴 때 제가 쓰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? 15분 거래량에서 15분이 다 안 채워지더라도 거래량을 만들어 버리죠. 위에서 매도 거래 딱 잡혀. 그럼 안 들어가는 거지. 위에서 윗거리 잡혀. 안 들어가는 거지.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15분을 다 기다리면 늦다고. 자,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주기 종목 시스템에 넣으면 안 됩니다. 틱차트 넣으면 안 됩니다. 뭐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알 필요 없어. 그냥 하면 안 된다. 요거는 이제 뭐냐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표를 처음에 세팅을 해줄 때 조회 기간을 딱 정해주죠. 1000이어도 뭐 1500이면 1500, 2000이면 2000, 1분 같은 경우는 800 딱 정해주죠. 그게 왜 그러냐면 쓰인 지표나 뭐 어떤 기간이라든가 그게 모자라면 안 돼.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건데 50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데 데이터를 300개만 조회하게 되면 500 이동평균선이 안 나오겠죠, 당연히. 그리고 틀렸어야 하는 거야. 제가 또 그런 것도 하잖아. 검색된 종목만 들어가세요라고 하죠. 분봉 단타 같은 경우. 검색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진입하게 되면 손실 갈 수가 있어요. 왜 똑같은 로직인데 그렇게 발생을 하냐면 1500개 안에서 1분 같은 경우 지금 2000 조회 건수 쓰고 있는데 2000개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한 개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검색을 해버리는 거예요. 아, 헷갈려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내가 쓰고 있는 지표 또는 보조지표 뭐 이동평균선이 최소 필요한 봉수가 몇 개인지를 꼭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쓰라는 대로만 쓰시면 돼요. 다 계산돼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아무 종목이나 진입해서 손실 났어요 라는 얘기가 저한테 안 통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. 검색된 것만 하는데 왜 검색된 걸 안 해? 그게 지표 계산 방법 차이 때문에 나오는 방법이에요. 2000봉 안에다가 조회 건수 2000개 안에다가 그 모든 조건을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1분에서 가져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먼저 검색식을 돌려서
거기에 맞추는 거지. 일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. 분봉 단타에서 생기는 거지. 일본에서도 800조의 건수가 딱 맞춰놓은 이유가 있어요. 일본에서는 매물대죠. 전투격을 우선을 하는데 제가 800조의 건수에 맞게끔 전투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.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된 거냐면 800조의 건수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검색을 돌릴 때 최대 돌릴 수 있는 게 500이에요. 조회 건수 500 맞나? 300인가 500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3 그리고 500 이상 그러니까 300 이상 넘어가면 버벅거려.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생겨요. 그건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지금 간단하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딱 세 가지. 타주기 참조 쓰지 말아라. 틱 차트 절대 쓰지 말아라.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있는 지표 계산 방법에 따라서 조회 건수를 정해야 돼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, 이거. 어떨 땐 1000하고 어떨 땐 300하고 이러면 안 돼요. 딱 정해진 숫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.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기본 바탕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잘 만든 시스템도 안 맞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시스템 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